네, 지금 52년, 이제 53년이 돼 가는데 사실 69년도에 저도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대림성모병원과 제 나이가 같고요. 물론 제가 한 5달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정말 정말 많은 감회가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69년도에 개원을 하시고 이 뭐 52년 동안 뭐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출근하시면서 근무를 하셨고, 사실 저희 집이 현재는 지금 뭐 본관의 일부가 이제 확장한 상태인데 바로 이 병원의 뒤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놀이터가 병원이었고, 병원에 뭐 약국 또 뭐 식당 혹은 뭐 외래 진료실이 사실 제 눈에는 굉장히 막 어른거리는 그런 장소인데 벌써 52년이 됐다는 게 참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또 회장님께서 만드신 이 병원을 제가 이어서 지금 맡아서 경영한 지가 벌써 7년이 넘고 8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같은 길을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거, 회장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무한한 영광이고 또 기쁨입니다. 네, 뭐 사실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요즘 노포가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대림성모병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아마 노포 같은 병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매니아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면 무조건 대림성모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랑이기도 하고 또 기쁨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실 1번 국도, 저희 앞에 있는 시흥대로가 1번 국도인데 과거에는 이제 안양을 거쳐서 부산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이 앞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부산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흥대로가 그 옛날부터 이렇게 넓은 거의 8차선에 가까운 그런 도로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이 그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죠.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도 전담하고 또 회장님께서는 뭐 출산도 하시고 뇌수술도 하시고 뭐 외과 의사지만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환자분들을 저희가 치료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병원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면 자기의 뭐 아버지 혹은 자신의 무슨 사촌이 대림성모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혹은 뭐 입원했었다, 수술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랜 역사 또 크게 잘못한 것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을 떠나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분당병원에 근무한 게 12년을 꼬박 근무를 했는데 뭐 부친께서도 그렇고 어머니께서도 그렇고 반반이셨던 것 같아요.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반, 또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으면 거기서 계속 더 커리어를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반. 그래서 어떨 때는 오라고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오지 말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12년이 지났는데 제가 벌써 여기 온 지가 지금 7년이 넘고 8년째로 접어드는데 굉장히 많은 걸 이뤘다고 자부합니다. 예, 물론 대학에 있을 때의 어떤 영향에 미치지는 아직은 못하지만 그래도 1,000건 이상의 유방암 환자를 여태까지 치료를 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유방 재건 수술 또 유방 성형 수술을 이제 원스톱으로 제가 치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또 쌓았다는 점은 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대학에 있었다면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롤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여기서는 제가 원스톱으로 유방암 수술부터 재건까지 제가 한 번에 다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뭐 외과 의사 2명, 영상의학과 의사도 유방 영상의학과 의사가 뭐 1명 있었는데 뭐 올해에는 유방 외과 의사가 4명이 됐고요. 또 유방 영상을 전공하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규모는 정말 빅5 병원의 규모 정도를 사실 넘어서는 그런 규모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림성모병원은 뭐 이미 전국에 계신 혹은 전 세계에 계신 유방암 환자분들을 치료해 드릴 준비가 정말 완벽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다리고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기다림만 있을 뿐이고 언제든지 오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의 차이는 이제 진료과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병원에는 사실 없는 과가 없죠. 모든 과가 있고 모든 과 안에도 모든 분야의 전공한 의사들이 이제 포진해 있다면 중소병원은 그렇게 많은 뭐 전공자들을 다 고용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모든 과를 다 구비하기도 어려운 시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과 중소병원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규모의 차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혹은 한 분야를 특화시킨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대학보다 중소병원이 대림성모병원 같은 중소병원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서 유방 초음파가 6개월씩 밀려요, 원장님. 영상의학과 의사 한 분만 더 뽑아주세요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왜냐하면 유방만 키워줄 수는 없거든요. 다른 분야에 다 골고루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공하는 분야를 에만 투자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뭐 대림성모병원은 뭐 이미 5분의 영상의학과 4명의 외과 의사가 있지만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 초음파가 한 달이라도 밀리면 혹은 하루라도 밀리면 저희는 당장이라도 유방 영상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그 투자를 눌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서 간 이식을 한다든지 혹은 뭐 굉장히 어려운 심장 이식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절대 대림성모병원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유방 암 수술은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맹장 수술보다도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적은 수술이라는 거죠. 그 중증도가 암 수술이라는 어떤 환상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수술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뭐 얼굴 성형이라든지 혹은 뭐 유방 성형을 하러 대학병원에 안 가잖아요. 대부분 압구정동에 있는 성형외과에 가시죠. 거기에는 사실 정말 있는 진료과가 성형외과하고 마취과 선생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거기를 선택하는 것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대학과 중소병원은 규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대학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다분히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 장점을 점점 채워나가고 있다. 숙명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부친께서 외과를 전공하셨고 또 그 당시의 외과는 사실 정말 올라운드 플레이어였죠. 그레이트 서전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저희 아버님 세대의 외과 의사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사실 저희 집이 이 병원 뒤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친께서 뭐 수술하시고 또 진료하시고 뭐 저도 사실 조금 아픈 곳들이 많아서 진료를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외과 의사의 삶에 자연스럽게 좀 익숙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어린 나이에도 이 병원을 언젠가는 내가 물려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종의 암시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큰 병원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외과 의사가 그래도 뭐 내과적인 치료 또 외과적인 치료를 두루 아우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경영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과를 그 어린 나이에도 나는 외과 의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요. 뭐 암암리에 아마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킨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세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전공자이고 또 그 전공을 제가 키워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제가 전혀 그 외과적인 전공이 아니고 다른 분야의 전공자가 어떻게 보면 이걸 키워나가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어려운 환경인 건 맞습니다. 저희 뭐 부친 시절에는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해야 됐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뭐 숫자를 맞춰서 외과 의사가
전공의를 하게 됐는데 사실 요즘은 뭐 많은 병원들이 미달 혹은 뭐 지방대 병원은 거의 뭐 아예 전공의가 없는 그런 병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너무 힘드니까 또 뭐 워라밸 또 요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과는 절대 뭐 다른 방법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치료이고 아무리 뭐 AI가 발전하고 또 로보트가 발전한다고 해도 외과적인 수술은 절대 대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계속 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대학에서 뭐 큰 규모의 병원에서 또 진행돼야 될 그런 질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질환들도 또 중소병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건 맞지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또 그거는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적인 측면은 결국 이제 수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외과 수술이나 외과 진료는 상당히 노동집약적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수술을 하고 뭐 스크럽 간호사와 둘이서 수술을 하는 그런 수술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수술실 안에 적게는 뭐 서너 명에서 많게는 10명 가까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수가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과 수가가 아무리 높게 책정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는 수지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뭐 아직도 지금 계속 수가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뭐 서양이나 혹은 뭐 근처에 있는 나라들과의 어떤 수가를 비교하면 정말 많게는 10분의 1까지도 차이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과는 절대 필수 불가결한 어떻게 보면 핵심 진료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진료 과목을 택하는 후학들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너무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저희처럼 그냥 뭐 신념을 가지고 혹은 뭐 이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의 어떤 사고 방식은 이건 상식적으로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는 그 비즈니스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뭐 그거는 도저히 그걸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남자가 뭐 이런 거 해야지 뭐 혹은 뭐 우리가 중요하니까 해야지 사람 목숨 살리는 거 해야지라는 그런 식의 접근은 이제 현 시대의 어떤 젊은이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 부분이고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쏟는 만큼 거기에 맞는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가의 어떤 개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많은 인력들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한 고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술장의 모양은 뭐 막 떠오르지는 않지만 뭐 지금 제가 세팅하고 있는 수술장의 모양은 뭐 일하는 사람이 무조건 편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이 불편하면 결국 치료받는 사람도 불편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좋은 동선을 맞고 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환자를 위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희 병원에 처음 입사했을 때 대부분 이제 환자가 뭐 행복한 병원 이렇게 많은 캐치프레이즈를 거는데 저는 직원이 행복한 병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이 행복해지고 직원이 미소를 띠게 되면 그 직원이 치료하는 그 직원에게 치료받는 환자분들은 자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난 7년간 많이 노력을 해왔고 물론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상당히 많겠지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직원들에게 좋은 병원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